영화계와 클래식계의 교류는 무성 영화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그동안 영화 관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 영화들 중 상당수가 이 같은 고전 음악을 사용하여 많은 감동을 전달해 주었다. 그렇다면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이 관심을 받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영화계와 클래식계의 교류사를 더듬어본다. 1. 모차르트 음악을 사용한 걸작 영화들. 재즈나 록에 이어 클래식 곡도 영화 음악으로 인기가 높다. 영화 음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차르트, 바흐, 쇼팽의 곡을 영화에서 사용되는 클래식 인기 베스트 3로 추천하고 있다. 이들 곡은 현대 영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023년은 사후 232주년이란 타이틀로 대대적 행사를 치렀던 모차르트는 영화 음악 세계에서 단연 인기가 높은 음악가이다. 이 같은 이유로 모차르트 곡이 흐르는 영화를 특별히 거론할 정도로 다수의 영화들은 모차르트의 무수한 곡을 활용해왔다. 특정 영화의 주제곡처럼 사용된 모차르트 곡을 거론해보면 그가 영화 음악계에 끼친 공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성과 작품성에서 두루 점수를 얻은 것은 아마데우스 에머데이어스 1984이지만 이 영화는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니까 일단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영화 비평가들이 절대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모차르트 음악이 사용된 영화 목록을 살펴보자. 우선 엘비라 마디가는 모차르트의 배경음악 덕분으로 지금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교과서처럼 앵콜 상영되고 있는 대표적 영화이다. 영화는 신분 차이가 있는 유부남 장교와 서커스 단원 엘비라 마디간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비련의 사랑을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토노 21인치 메이저 K 467으로 표현해 주어 폭발적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이 협주곡은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을 붙여 엘비라의 테마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별칭이 붙여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마데우스의 오프닝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산함을 더해준 선율은 심퍼니 도 25인치 마이너 K183 1스트리트 무브먼트.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17세 때 만든 단조의 곡이다. 이 곡을 시발로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단 지오바니 K527 다이 ENTFUHRU NG 아우주 DM SERAIL 에브덕션 프롬 더 SERAGLIO K384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콘체토 포 피에노도 20인 D 마이너 K466 END 무브먼트의 선율은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화면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객석에 앉은 관객들을 시종 사로잡았다. 수록곡 중 피아노 협주곡 제20번은 아름다운 멜로디어는 반대로 극 중에서는 어두운 색채를 담고 있는 곡으로 쓰였는데 병에 걸려 죽은 모차르트 시신이 공동묘지로 허술하게 버려지는 장면에서 흘러나와 강한 인상을 아로새겨 주었다. 이처럼 영화계가 모차르트 곡을 유독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대다수의 음악 관계자들은 모차르트 음악이 멜로디의 서정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서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모차르트라는 거물 음악가의 이름을 음악 초보자들까지도 익히 알고 있음으로써 별다른 배척, 감정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영화 관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것은 모차르트 곡이 저작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배경음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보려는 영화 제작자들의 의도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2. 바로크 시대 음악을 접해볼 수 있는 영화들. 다니엘 휴일렛, 장 마이너스 마리 스트라우 공동 감독이 선보인 안나 막달레나의 2기 CHRONIK 더 에너 매그덜리너 바크 1968는 바흐의 특징적 음악 세계를 요약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일대기를 아내 안나의 나레이션으로 조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2기장을 다니엘 휴일렛이 각색해서 공개했다. 바흐의 곡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 영화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준 작품은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즈 BWV 988- 베리에이션 18위스인 잉그마르 베르이만 감독의 침묵 더 사일런스 TYSTNADEM 1963을 빠뜨릴 수 없다. 안나 군델 린드 블룸는 아들 요하노르헨 린드스트롬과 여동생 에스터 잉그리드 툴린을 동반하고 기차 여행 중이다. 병약한 에스터는 티모카 시티에 도착할 무렵 병세가 악화돼 허름한 숙소에 잠시 머문다. 에스터는 회복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체말을 하지 못하고 제스처만 할 뿐이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에스터와 안나는 손짓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자매의 행동을 보고 요한은 기이함과 함께 소외감에 휩싸인다. 어느 날 자매가 행동을 통해 말싸움을 할 때 요한은 홀로 숙소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방황을 하고 있다. 언어보다는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자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바흐의 고전 선율이 침묵이나 행동도 대화,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연출자의 의도를 상징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영화계의 거물인 베르이만 감독의 외침과 속삭임 크라이즈, 언드 위스퍼즈 VISKNINGAR, 아크 아로피 1972는 냉정하고 불감증인 카린 잉그리드 툴린, 분별 없는 모친 마리아 리브 울만, 불안한 마음의 소유자, 아그네스 해리엇 앤더슨, 그리고 하녀인 안나 카리 실환 등 개성 강한 여성 4명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들 중 카리는 19세기 당시 도덕적 가치관과 종교적 규율에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적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인물. 마리아는 아그네스의 투병은 뒷전이고 내연의 관계였던 가족 주치의의 차가워진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지만 실패하고 정의 굶주린 마음을 치유받으려 하지만 기댈 곳이 없는 상황. 한편 병으로 딸을 잃은 하녀 안나는 아그네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며 그녀의 간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아그네스는 결국 사망하고 만다. 후회, 질투, 이기심 그리고 혈연관계 때문에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외침과 속삭임에서는 바흐의 스위트 노, 오퍼 솔로 첼로 인시 마이너, 사티 H MVT SAR ABAND와 쇼팽 MAG와 KA인 A 마이너 하프 174가 테마곡으로 차용돼서 흐르고 있다. 내일을 향해 사라 부치 캐시디 언드 더 선댄스 키드 1969로 아메리칸 뉴 시네마 운동을 주도했던 조이 로이 힐 감독의 선보인 공상 과학 영화 슬로터하우스 오슬로터하우스 5 1972에서는 바흐의 브란덴부르그 협주곡 브랜던버그 컨체토 노 4인지 메이저 BWV 1049-CRD 무브먼트 프레스토를 사용해 바흐의 곡이 영화 배경곡으로 즐겨 이용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트 본네거트 주니어 커트 바너거 주니어의 공상 과학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시간 여행에 빠진 한 사나이가 외계인에게 납치돼 공경을 겪는 사건을 담고 있다. 사운드 트랙에서는 바흐의 컨체토 롱, 오프 하프서코드인 F-마이너 BWV, 1056-END 무브먼트 라고를 비롯해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즈, BWV 988- 베리에이션 롱, 18어 1CLV, CANON이 알러 SESTA 컨체토 노 3포 하프서코드인 D 메이저 BWV, 1054-CRD 무브먼트 얼레그로 브랜던버그 컨체토 노 4인지 메이저 BWV 1049-CRD 무브먼트 프레스토 골드버그 베리에이션즈 BWV 988- 베리에이션 로 25어 ECLV 어다지오 커렐 KOMM HEIL IGR 가이스트 헤어가트 BWV 651 등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면서 기이한 사건의 배경 리듬을 채색해주고 있다. 조셉 K. 안소니 퍼킨스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다. 죄목도 밝히지 않은 채 가택 수사를 강행한다. 영문도 모른 채 구속된 K는 무죄 석방을 위해 경찰 변호사 법관들을 만나고 조물주까지 찾아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변호사 법관들이 자행한 오류투성이를 발견한다. 이들 법 집행자들은 자신들의 허점을 위장하기 위해 한껏 허세를 부린다. K는 좌절하며 반항하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자 패배를 인정하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자폭을 선택한다. 프란츠 카프카의 원작을 각색해 순진무구한 사람을 졸지에 범법자로 만들어 나가는 방. 당국의 오류를 시종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오손 웰즈의 심판 더 트라이얼 1962. 이 영화에서는 바흐와 같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계를 주도했던 작곡가들의 곡 중 앙드레 지라르 ANDR 저라드가 편곡시킨 알비노니 원곡 어다지오 DALPINONI를 배경곡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남편 테드 더스틴 호프만, 7살 된 아들 빌리 저스틴 헨리를 돌보고 있는 조안나 메릴 스트립. 어느 날 아내 조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며 가출한다.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테드. 졸지의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처지가 된다. 그 후 1년 반이 지나 테드와 빌리는 부자간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이때 조안나가 나타나 빌리의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빌리의 뒷바라지로 직장에 소홀했던 테드는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법관들도 테드를 무능한 아버지로 여겨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한다. 1970년대 몰아닥쳤던 여권주의 물결에 여파로 흔들리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초상을 묘사한 로버트
벤튼 감독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vs 크레이머 1979 안토니오 비발디의 컨체토인 C 메이저 포 맨덜린 앤드 스트링즈 1 얼레그로는 아내와 엄마의 존재를 갑자기 상실해서 겪는 부자의 처연한 심정을 위로해 주는 멜로디로 쓰이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한동안 소홀했던 아들과 아버지가 돈독한 혈육에 정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배경곡으로 앙리 포르셀의 소나타 포 트럼펫 언드 스트링이 어다지오 3 프레스토 더 고디언 나트 언타이드 3 아로엔디오 미뉴엣이 덧붙여서 사용되고 있다. 18세기 영국 아일랜드 출신 청년 베리 린든라이언 오닐은 영국 귀족 사회에 편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미모의 사촌 노라 브레디가 영국 장교 존 퀸과 청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질투심에 못이겨 결투를 신청해서 총으로 사살한다. 더블린으로 피신한 베리는 영국군에 입대해 7년 동안 온갖 전투를 체험한다. 제대 후 거액을 상속받은 과부 레이디 린든과 결혼해서 죽은 그녀의 남편의 지위를 차지해 귀족의 꿈을 이룬다. 하지만 졸지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베리는 귀족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품은 영상혁명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초창기 대표작인 베리 린던 1975 농촌 출신 청년의 갑작스런 출세와 쇠락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에서는 처연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흔델의 SARABAND가 메인 타이틀로 쓰여 청년 베리의 인생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시키고 있다. 군대에서 무공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모차르트의 마치 프롬 아이디오MEN과 핸델의 점원 댄스는 1인 C 메이저가 삽입되고 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컨체토 E 마이너 서드 무브먼트 바흐의 어다지오 프롬 컨체토 포투 HARPS ICHORDS 언드 오커스트로인 C 마이너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인 E 플랫 필름 애덕테이션 오브 더 오퍼스 100 END 무브먼트 등이 사용돼 부와 명예를 차지했다가 조락하는 주인공의 처지를 위로해주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음악 영화가 점점 줄어들어 이 장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호가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음악 영화 불황 시대의 바로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 영화의 진수를 펼쳐준 파리넬리 FARINELLI -1 CASTRAT 5994와 무반주 러 JOUURD VIOLON 1994의 공개는 모처럼 담비와 같은 작품으로 성원을 받는다. 일찍이 가면 소개 아리아 러 MAI 트레이 DMUSIQ 2988로 이름을 날린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한 파리넬리 FARINELLI 1 CASTRAT 5994는 18세기를 정점으로 해서 영원한 미성을 간직하기 위해 남성을 거세당한 이들의 불운한 여정을 묘사한 작품. 이들은 흔히 목소리는 소년, 심장은 어른이라는 일부의 조롱도 받은 존재들이다. 영화에서는 카스트라토의 진수를 펼쳐주기 위해 3옥타브 반의 음역을 시도해 바로크 오페라 가곡을 재현했다. 영화에서는 리카르도 브로치를 비롯해 지오반니 바티스타, 퍼골렛이 니콜라 안토니오 포르프라가 공동 작곡 작업을 진행했고 게오르그 프레데릭 핸델의 리날도와 요한 아돌프 하세의 CLEOFIDE 등을 차용해 삽입시켰다. 반면 찰스 반 담 감독의 무반주는 완벽한 연주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 인생을 소재로 했다. 지하철 악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갈망하는 완성도 있는 음악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배경 연주곡으로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는 바흐의 샤콘느를 삽입시켜 뛰어난 음악 연출을 선보여 주었다. 주연을 맡은 리차드 베리의 연기도 칭송을 받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음악을 담당한 기동 클레머의 연주 솜씨는 영화를 명작으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이 된다. 3. 쇼핑, 슈베르트, 말러, 바그너 음악을 사용한 영화들. 피아노의 귀재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쇼팽의 곡도 불꽃 튀는 로맨스극의 단골 배경곡. 제1순위로 선택받고 있다. 투 러브 에그 AIN이란 팝송으로 편곡돼 호응을 얻은 프레데릭 쇼팽의 NOCTURN이 아프. 9노 2인 E 플랫 메이저은 영화 에디 듀친 스토리 더 에디 듀친 스토리 1955에 배경곡으로 사용된 뒤 대중적 주목을 받는다. 성격파 배우 잭 니콜슨의 숨은 음악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5이지 피시스 5이지 피서즈 1970에서는 쇼팽의 프레일루드인 E 마이너 아프 28-4 니콜라스 게스너 감독의 언덕 위에 사는 작은 소녀 더 리털걸 후 리브즈 다운 더 레인 1976에서는 피아노 컨체토는 1 E 마이너 가을 소나타 오텀 소나타
HSTSO NOTEN 1978에서는 PRUDIUM, NR 이어, 어마이너스말 등이 각각 테마 선율로 활용돼 쇼팽 곡의 아름다운 매력에 심취하게 만들어주었다. 1934년에 공개된 이별의 곡 LADIU는 쇼팽의 전기 영화임을 표방했지만 대부분의 극중 내용은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가공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알려졌다. 영화에서는 연습곡 작품 13번 마장조 이별의 곡 등 다수의 쇼팽 곡이 사용돼 새삼 쇼팽 곡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별의 곡과 같은 해에는 슈베르트의 가공적 이야기를 담은 미완성 교향곡 언피니 슈트 1934도 개봉된다. 연출자인 빌리 포르스토는 이 영화에서 타이틀과 같은 슈베르트의 동명곡을 위시해서 보리수군대 행진곡 드장미 등의 소품을 배경곡으로 도입해 널리 애청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공적 때문에 지금도 이별의 곡과 미완성 교향곡은 쇼팽과 슈베르트의 곡을 팝송 이상 가는 대중적 곡으로 부각시키는 데 막강한 역할을 했다는 칭송을 듣고 있다. 말러의 곡은 이태리 영화 유리의 방 룸 오브 글래스 1969에서 교향곡 제5번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베니스의 죽음 데스인 베너스 1971에서도 말러의 교향곡 제5번 제4악장이 쓰였다. 이런 선곡으로 인해 연출자 루키노 비스콘티의 독특한 영화 감각을 드러내 주었다는 칭송을 듣는다. 심포니 작가로 불리우고 있는 말러의 전기를 풍자 감각을 곁들인 소재로 그린 영화 말러 1974에서는 교향곡 제1번 제3악장 미국 내 차이나타운에서 펼쳐지는 암투를 묘사한 이어 오브 더 드래곤 이어 오브 더 드래건 1985에서는 교향곡 제2번 제5악장을 도입해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사연을 풍성하게 그려주었다. 바그너의 작품도 다수의 영화에서 배경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공개된 영화 중 반전 영화의 백미로 추천되고 있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APOCLELYS 나우 1979 중 전쟁강 길고어 중령 로버트 듀발이 이끄는 헬기 부대가 베트남 난민촌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장면에서 흐르던 발키레의 기행 더 라이드 오브 VA의 KYRE는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데 일조한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루드비히-신들의 황혼 러드위그 1973에서는 가극 타노이저에 수록된 저녁, 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헝가리 출신 이스트반 자보 감독의 비너스 미팅 비너스 1991에서도 가극 타노이저의 서곡이 배경음악으로 차용돼 영화에 대한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데 이바지한다. 말러나 바그너의 곡들은 곡 자체가 너무나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영화 배경곡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여타 작곡자들의 곡처럼 그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4. 베토벤 음악을 사용한 영화들 베토벤의 곡도 명성에 비해서는 영화 배경음악으로는 자주 애용되는 편은 아니지만 호주의 피터 웨어 감독의 행인 록에서의 피크닉 앳 행인 라크 1975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비욘드 랭군 비안드 LANGON 1996으로 새삼 중후한 연출력을 과시했던 존 부어맨 감독의 초창기 영화인 자도스 GARDOG 1974에서는 교향곡 제7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역 오렌지 A 클라커크 오런지 1971에서는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사용되고 있다. 베토벤이 남긴 주옥같은 피아노 선율은 1994년에 공개된 전기 영화 불멸의 연인 이모털 빌러브드 1994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성격파 배우 게리 올드만이 베토벤 역을 열연해주고 있는 불멸의 연인 사운드 트랙에서는 MISSASOLEMNIS in D 메이저 아프 123 피아노 컨체토 노 5인 E- 플랫 메이저 아프 73 KAISER 엠퍼 바이올린 소나터인 A 메이저 아프 47 KRUTG ER 피아노 소나터 노 8인 C 마이너 아프 13 페스티 IQUE 심퍼니 노 3인 E- 플랫 메이저 아프 55 어로이커 피아노 소나터 노 14 쿼시 우너 펜테이저 인 C 샤프 마이너 아프 27 노 이 만드샤인 물라이트 바이올린 컨체토 인 D 메이저 아프